네, 반반이었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이후에 오늘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규모를 1,000억 원 가까이 더 확대하면서 지수도 탄력이 조금 둔화됐는데요. 자, 먼저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을 듣고 또 오늘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인 TSMC가 반도체 가격 인상한 것에 따른 수혜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FA 팀장이면 뭐 어디 스카우트 해오는 팀인가요? 저 늘 보면서 궁금했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소속, 영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습니까? 네. 농담이었는데요. 네. 자, 뭐 파이널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겁니까? 네, 어드바이저. 네.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네. 자, 오늘도 어드바이저 잘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매도폭을 확대하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시장에 오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최근에 계속 주식시장에서 그 셀코리아가 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왔지만, 뭐 최근에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외국인은 어쨌든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도가 나왔었던 이유는 뭐 환율의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뭐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화두가 올라오면서 약간 셀코리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머징 국가에서 다시 자본 유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우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금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많이 놀랄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금리가 원래 인상을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원리는 있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런 영향은 그렇게 많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이제 뭐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갑자기 너무나 좋아지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했을 때 주식시장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있었던 이야기고, 최근에 들어서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뭐 호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은 약간 미온적으로만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도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채권 시장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자본 빠지는 거는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오늘 아주 큰 관심인 TSMC의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급가액을 많게는 20%까지 이 대만의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올린다고 하자 미국에서도 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이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TSMC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글로벌 MS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50%를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55%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약간은 독점의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금리 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독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상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비메모리 파운더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까지 꾸준하게 약간 뭐 품귀 현상이라고 하죠.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뭐 이런 수요가 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또 인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23년까지 3년 동안 1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 또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일본에도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TSMC
같은 경우에 그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수익성 악화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인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가격 인상이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 최고치로 단일가 지금 그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사상 최고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올리는 게. 네, 맞습니다. 20%를 단가를 올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완제품까지도 가격에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를 인상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TSMC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전반적인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들은 뭐 다 같이 가격 인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반도체들의 온기가 퍼질 거라는 기대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했는데 또 종목별로 좀 차별화한 것이 SK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또 대표주로 DB하이텍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DB하이텍이 이 TSMC의 가격 인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더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DB하이텍은 국내에서 2등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금 파운더리 업체 2등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TSMC가 가격 인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이 8인치 웨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가격 인상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DB하이텍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풍기 현상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단가 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가 인상이 사실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뭐 하반기 한 뭐 10월, 11월쯤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른 시기에 가격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3분기부터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인치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이 들어가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다른 뭐 12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판매 단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사실 2분기에도 좀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도 이거를 또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6,500원, 6,6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반도체 많이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반도체 빠지면서 또 같이 빠졌는데 지금 직전에 기록했었던 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뭐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 목표가 7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정말 에너지를 잔뜩 얻어야 할 텐데요. 이 파운드리 관련 업체들은 이 TSMC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우리나라 기업들 또 더 찾아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원익 IPS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지금 뭐 사실 뭐 TSMC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거라고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하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곽강을 많이 받고 있죠. 좀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3.8% 보유하고 있는 협력체고요. 기술 난도가 좀 높은 분야인 이제 증차 분야에서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좀 대규모로 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좀 최선우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 신규 투자가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매출이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회사는 또 이제 한솔케미칼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소재 쪽이죠. 반도체 소재 이제 과산화수소랑 프리커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TSMC의 매출도 실제로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들어갔을 때 다른 소재 분야도 역시나 가격 인상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소재에 들어가는 부분도 가격 인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매출 증가라든지 실적 증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전이랑
TSMC에 또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2019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3년 동안 2.1배 정도 실적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원희 IPS라든지 한솔케미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근데 뭐 이 회사 제외하고도 사실 국내 반도체에는 지금 뭐 대규모 투자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좀 업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세분화한다면 반도체 네. 안에서도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호재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비메모리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풍기 현상 계속 이뤄질 거라서 내년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메모리 쪽도 역시나 뭐 같이 좋습니다. 메모리는 뭐 역시 독보적이고 또 네. 계속해서 좀 실적 증가하고, 저는 반도체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당위성이 있는 네. 그런 산업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